자, 7번입니다. 자,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명신탁이죠. 자신의 처에게 등기 명의를 신탁해 놓았다. 그러면 대외적으로 처 겁니다. 남편 것이 아니고. 자, 명신탁이 나오면 대외적으로 수탁자 소유이기 때문에 따라서 자기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의 객체가 되지 못합니다. 자, 2번.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점유하고 있던 주택에 피고인이 용접을 해지하고 들어갔다는 거죠. 자, 이것은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 자, 되죠. 자, 유치권도 권한에 의한 점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됩니다. 자, 지입죄입니다. 자, 갑이 운행하던 택시를 지입회사의 요구로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 자, 이 질문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회사 차고지에 입고를 했다는 말은 점유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차 누구 겁니까? 회사 차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회사 소유이고 회사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가져가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입니다. 자, 4번. 권리에는 채권도 포함되고요. 5번.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 대금을 차용하고 담보로 차량의 피해자 명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이후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여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게 하였다고 할 때 대포차로 유통되게 하게 된 것은 은닉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됩니다. 자, 8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 1번입니다. 자, 1번 풀었죠. 어,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소유자에 가담할 수 있다. 33조 본문에 따라서 가담한 경우에 한해서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렸고, 그런데 정작 소유자인들에게 고의가 없다면 범죄가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비신분자 가담했다 하더라도 공범이 성립을 할 여지는 없겠죠. 2번. 갑등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인 A 회사를 설립을 한 다음에 B 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 등록되어 있는 다수 차량들을 마구잡이로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A 회사 소유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직권 말소시켜서 저당권을 소멸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은닉 형태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가 됩니다. 3번은 대표이사 직위에 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대표기관으로서 행위를 한 것이므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자기 소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이사가 한 행위는 자기 물건을 취급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4번은 전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 또는 지배인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것은 직무 권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라면 이것은 자기 물건을 취급한 경우로 본다는 것입니다. X. 자, 9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3번입니다. 1번입니다. 무효인 경매 절차입니다. 경매는 뭐죠? 경매도 계약의 일종이죠. 계약의 일종. 내가 돈을 지급하니 경매 물건이 나에게 낙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매도 매매의 한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그 경매가 무효라는 겁니다. 무효라 할지라도, 그치? 이를 점유하고 있는 이 낙찰자 점유도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주인, 본래 주인이 이 사람이 낙찰받은 낙찰자의 집에 와서 그거 내 거니까 너 나가라고 깽판 부리면 이 낙찰자의 점유를 방해하는 권리를 방해하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 기한 것은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 물건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3번 개설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양급여 비용 채권은
해당 의료기관 채권자가 이를 대상으로 하여 강제집행 보존처분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가 있나요? 지금 의료법 위반했는데 만족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죄는 이 강제집행 멘탈죄의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설 자격이 없는 의료기관은 이 요양급여 비용 청구권이 없어.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란 말이죠.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를 해서 돈을 받아야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청구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못 받지. 돈을 못 받으니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면탈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본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명의신탁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명의신탁 관계에서는요.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 소유로 간주가 되게 여기 나오네요. 명의수탁자가 대외적으로 소유권자가 됩니다. 여기 소유권자 나오죠? 여기 나오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수탁자 앞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외적으로 소유주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신탁자는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므로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도 안 되고 강제집행의 대상도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본죄는 위헌범이라서요. 방해될 우려만 있으면 기소가 됩니다. 부족하다 틀렸고 현실적으로 요한다 틀렸습니다. 자, 취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자에 있는 의사에 기한 것은 의사에 반함. 자, 취거라고 하는 것은 의사에 반해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자에 있는 의사에 기해서 가지고 온 것은 의사에 기해서 가지고 온 것이지 의사에 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취거가 아닌 겁니다. 자, 3번. 보관하고 있던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뭐가 됩니까? 횡령죄가 되죠. 강제집행 멘탈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타인 재물이에요. 타인 재물. 타인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거야. 강제집행 멘탈은 자기 소유의 것을 집행 멘탈을 목적으로 숨기는 거지. 그러니까 객체 자체가 틀려요. 이건 타인의 재물이기 때문에 강제집행 멘탈죄가 나올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횡령죄만 될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타인 점유에는 이러이러이러한 점유가 있습니다. 맞죠? 다 맞는 말입니다. 자, 11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4번입니다. 자, 1번. 요 채권이죠? 뭐 기본 강의 때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자, 공사를 완료하면 벌채된 원목을 인도한다는 그런 내용의 계약. 그쵸? 그래서 그 의무를 이행하였지만 피고인은 그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의사에 반해서 벌채된 원목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반출하였다면 본죄가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 공사를 완료하면 벌칙을 임모한다는 그런 채권도 바로 그 권리행사 방해에 있어서 말하는 권리에 포함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본죄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채권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원목에 대한 인도 청구권, 여기 채권인 겁니다. 채권. 이 채권도 피해자 권리 목적이 된 물건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깽판 부리면 본죄가 되는 겁니다. 자, 자기 물건이 아니라면 본죄가 되지 않는 거고요. 대표이사는 자기 물건으로 볼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직무집행 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고 있던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가져갔을 때 본죄가 됩니다. 자, 4번. 1인 회사나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그러면 자기 차량이 아니지. 등록되지 않았으니까. 등록이 되어야 자기 차량인 것이지 등록이 되지 아니한 것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몰래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이게 내게 아니거든.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 자, 대표이사 지위에 기한 것은 본죄가 된다 했죠? 틀렸고, 절도범의 점유는 포함되지 않고, 국제징수법 포함되지 않고, 해야 할 위험성이 있으면 기소가 되고, 위헌범이니까요. 자, 13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2번입니다. 1번에 갑이
A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B에게 담보로 제공했다. 자, B가 승낙 없이 이 보조키를 이용해서 이를 운전해 갔다.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쵸? 이게 지금 A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내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갑 입장에서 봤을 때 A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면 모를까? 이건 자기 차량이 아니라서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질 않아요. 자, 무효인 경매 절차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경매는 매매의 일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유는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주인이 자기 찾아와서 이 낙찰자의 점유를 깽판 부리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회사가 보유한 차량이잖아. 회사가 보유한 차량이지 소유한 차량이 아닙니다. 그쵸? 보유가 아니고 보유이지 소유가 아니라니까. 소유가 아니고 보유라고요. 회사가 보유한 차량이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하였을 때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점유 대상이 된다? 돼요.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 이거죠, 이거.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점이 나와 있죠? 그쵸? 여기는 뭐가 된다? 여기. 점유 권한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 절차를 통해서 권한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 존부가 밝혀져야 돼요. 이 존부가 무슨 존부인데? 이거지. 이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차량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다른 차량인데 내가 잠시 점유만 하고 있는 것이냐? 이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법원에 가서 다투어봐야 되는 거지. 그때까지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뜻입니다. 자, 권리행사 방해죄는 친족 상대의 규정이 적용되죠. 물론 이제 1항 328조 1항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지만 2항은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 받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2항 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지문은 맞아요. 자, 14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갑니다. 자, 이 차량이 아무리 자기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할지라도 지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증여를 했다는 말은 증여를 했다는 것은 소유권을 저 사람에게 건네준 거 아닌가요? 아무리 자기 명의로 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증여는 소유권을 넘기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A만이 이를 운행 관리하여 오다가 그 말은 A가 점유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소유자도 A이고 점유자도 A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남자가 가져갔습니다. 가져갔습니다. 무슨 죄가 된다? 절도죄가 됩니다. 자, 명의신탁이라고 그랬죠? 자신의 처에게 등기 명의를 신탁했다는 말은 이 처가 소유자입니다. 대외적 소유자. 그쵸? 자, 이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본죄가 된다? 안 되죠. 이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차량은 이 건물은 누구 거다? 처 거야, 처. 처 거지 남편 것이 갑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소유물이 아닌 거야. 대외적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여지가 없다. 만약에 처가 그랬다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죠. 3번입니다. 채무자 모 소유인 것처럼 사칭해서 모 명의로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하고 결국 집행이 저지가 되었다면 재산을 은닉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아시죠? 기본강의 때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가 지금 압류됐단 말이죠. 근데 이 채무자가 그 아파트는 내 게 아니고 우리 엄마 거야 라고 사칭을 했지. 그래서 엄마 명의로 법원에 이 채권자가 자기 아파트를 압류를 해버리니까 이 채무자가 법원에 아니다 이거 내 거 아니고 우리 엄마 거다 라고 해서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해가지고 법원에 그걸 받아들여줘요. 받아들여지니까 채권자가 하는 이 압류 집행을 저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저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재산을 은닉했다는 거. 원래 이건 자기 건데 엄마 것이 아니고 그 은닉으로 보기 때문에 본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돈을 빌렸으면 돈 갚아야지. 돈 주기 싫어가지고 이 짓거리 합니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우리나라에. 4번 갑니다. 자, 차량이 명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타인 거지 뭐. 내 거야? 피고인은 내 거야? 아, 이게 명의가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이 차량을 가져왔을 때 이건 내 것, 명의자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아니므로 본죄가 될 여지가 없는 거죠. 자, 15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자기 물건이 아니래요. 그러면 본죄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읽어보나 마나. 동그라미. 자,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타인에게 점유한 권원, 이 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원인에 기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절도범인의 점유는 정당한 원인이 아니잖아, 그렇지? 이거 훔친 건데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타인 점유에 속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동그라미. 자, 과점 주주자 부사장은 대표이사가 아니잖아. 대표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취거하였다 할지라도 자기 소유물이 아니므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를 않지. 만약에 과점 주주나 부사장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취거를 했다면 본죄가 되지. 근데 과점 주주나 부사장은 대표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소유물이 아니라서 본죄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공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다른 장소로 옮겼습니다. 뭐야? 집 방해될 우려가 있는 거지. 그래서 본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동그라미. 자, 됐습니다.